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도혁 대표를 향해서 원조 찐윤,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또 육선의 주호영 국회의장 이분까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마디로 이게 그 비겁한 자기 정치를 한다. 비겁한. 누가 비겁하죠? 윤한홍도요. 네. 가장에게 그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권성동, 그때 이철규, 그다음에 윤한홍 이런 분들이 얼마나 누렸습니까? 예. 이제 와서 저는요 권력이 있을 때 쓴소리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죽은 권력에 짓밟는 사람 참 싫어합니다. 아하. 이렇게 기계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면 예. 윤석열 때 잘 나갈 때 쓴소리하지 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짓밟습니까? 아하. 이게 저는 본인이 아마 윤한홍 이름대로 옮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홍준표 밑에 부지사다가 예. 홍부터 예. 그다음에 윤으로 갔다가 예. 이제 윤한홍 한으로 가지 않을까? 한으로 가서 이제 경남지사 놀러 가지 않을까? 이름 안에 정치 노선이 결정돼 왜 있다. 세 개 있잖아요. 홍윤한. 윤과 홍은 실현됐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게 경남지사 계속 놀라다가 실패하고 이랬는데 박완수가 있으니 예. 자기 정치 좀 과시하는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더하죠. 이번에 이게 대구시장도 올라는데 예. 추경호 영장 기각되니까 어. 이제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뭐 계엄이 김건희 때문에 뭐 한 거다. 이게 육선의원이 할 말입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김건희 구하려고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추측으로 하고 있어서요. 예. 지금 당원들 사이에 이 주호영, 예. 윤한홍, 어. 뭐 이게 군영재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지금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명 운동, 하고 있어요. 문자 폭탄 유튜브들 다 해가 서명 운동. 유튜브 그 중심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서명 운동을 제가 주도하는 건 아닌데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예, 갑자기 당황하시네. 예. 대대적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그 거고.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장동희 대표가 대표됐잖아. 유튜브 지지 없었으면 안. 지금 또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뭐 절대 규모가 예를 들어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유권자 4,400만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인 건데 국고의 목소리에 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당신 누릴 거 다 누리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윤한홍 의원 일면식도 없지만 사람이 저는 뭐 다 어느 정도 이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이익과 상식이 공동체 이익이 같이 연계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남름 지방선거나 여러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도 연계돼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호 의원이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예. 판을 바꾸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굳이 뭐 완전히 희생적이지는 않거든요. 또 본인이 상식에 좀 더 공동체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연계돼 있으니 본인 이익을 따라서 얘기해도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윤한홍 의원이 또는 주호영 의원이 왜 그때 말 못했냐.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그런 비난의 소지는 약간 있지만 예. 할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한홍 의원이 그 기사 보니까 예. 그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다가 10분간 완전 욕 먹었다고 하잖아요. 10분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10분간 들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럼 욕 먹어도 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한홍 의원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이라도 그런 얘기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윤한홍 의원이 주장하는 거하고 누가 국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방선거에 좀 욕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 당원 70% 룰을 주장을 꼭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본인들의 이 광역 단체장 선거에 큰 지장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지도부를 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만 딱 할게요. 예, 한마디 하세요. 보세요. 윤한홍 의원이 그 계엄 해제 18명 의원에 예. 이름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쓴소리 잘하고 바른소리 잘하면 예. 차라리 한동훈 대표 좀 뛰어가서 그 18명 계엄 해제했잖아요. 예. 계엄 해제 표결도 안 한 사람이 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18명 이름이 없잖아요. 예. 그럼 계엄 해제 표결 안 하면 부끄러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윤한홍 의원이 부끄럽다 이거죠. 그때 표결도 못 해가지고 소신이 없이 예. 이제 와서 이게 갑자기 왜 소식이 생겼냐? 이상하잖아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질풍노도 시기를 이제 막 지났나 보죠. 개인을 언행이 뭐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시각을 가져서 당을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배신자다 뭐라고 할 분들이 많다, 우리 지지자들이.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갚아드리면 된다. 몇 달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섭섭한 마음을 선거 승리로 갚아드리자.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윤한홍 의원 또 주호영 의원 말씀처럼 당이 입장을 바꾸고 윤 대통령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래도 선거 승리에 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선거 승리 원하시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근데 간절히 지금처럼 원하지. 무슨 뭐 배윤이니 뭐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뭐 맨날 징계 뭐 한다고 뭐 대대적인 징계인데 아니 당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맨날 징계만 해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대학은 가야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윤한홍 의원도 나섰다. 그리고 경남의 김태호 의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중진들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물밑에서는 이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흔들립니까? 장동혁 체제? 굳건합니다. 굳건합니까? 그건 뭐 장성철 평론가나 이게 참칭 보수 몇 명이 떠들던데 참칭 보수 몇 명이 아니 뭐 지도부가 뭐 비대위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TK 어쩌고 저쩌고 다 들으셨어. 아니 다 보조 모니터 하죠.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한번 생각 지도부가요.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가 확고하거든요. 세 분이. 거기에 여성이 양양자, 우재준 청년이고 네. 여성 몫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가 흔들림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당원들도 아직도 이게 뭐 압도적으로 그래도 이게 친한보다는 이게 친윤이 많아요. 여러모로. 예. 거기다 이게 당무감사위나 윤리위도 당대표 권한이잖아요. 음. 누가 그래요? 제가 만나본 의원들 제가 아들 결혼 때문에 전화를 한 20-30명 해봤더니 전부 다 장동혁 외 대안이 뭐냐? 그럼 누가 할래? 비대위원장 누가 할래? 선거 전부 이래요. 대안이 있는 한동훈 할까요? 비대위원장 누가 할까요? 변호사님-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서 대안이. 변호사님이 상당히 이제 되게 사교적이고 네. 활달하신 분이죠. 예. 저한테도 뭐 있으면 카톡 보내시고 하세요. 이런 거 좀 박 실장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보낸 게 있긴 한데, 예.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시곤 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딱 나왔잖아요. 저도 친한 의원들 20-30명에게 전화했다고. 107명 중에 20-30명의 의견만 듣는 거예요. 친윤이 딱 이게 샘플링 그냥 랜덤에서 20-30명을 고른 게 아니라 예. 서정욱 변호사님과 어. 약간 비슷한 분은 20-30명 뿐이라는 겁니다. 제 하루만 70% 내일 또 연락할 거예요. 오늘은 20, 하루에. 30명이고 하루에. 내일 하면 또 60명 되고. 근데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심각하게 본인이 지금 사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구를 만날 때 지금 각계 전투로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 모아놓고 막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이 강하다면은 뭐 의원총회 열고 해가지고 딱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해야 되는데 몇 명 계속해서 그 인정에 호소한 듯한 그런 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다고 하니까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네. 좋아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지키겠다. 네. 이제 서 변호사님이 이제 어느 분하고 소통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예. 서 변호사 말씀대로 당이 운영될 수는 없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잘하고 있고 당원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선 지가 석 달이 지났는데 예. 그동안에 한번 성적을 한번 보세요. 음. 지지율 뭐 이런 걸로도 나오고 장애 집회 때 그게 호응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절대적으로 장동혁 지도부는 흔들리지 않고 아까 양양자 우재준 말씀하셨죠. 그 두 분은 의견이 달라요. 뭐가 굳건해요. 틀리고 그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지도부가 물러나는 거다. 그거는 요건이 그렇다는 거고 언제든지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명분을 잃었을 때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지도부 외에 지도부를 옹립했었다고 믿어지는 분들 사이에서 비대위원장감으로 누구를 해야 되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왜 생각을 하겠어요? 이 지도부로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가야지. 장동혁 끄떡없다. 내가 아들 청첩장 돌리면서 뭐 물어봤더니 이렇다. 이런 걸로 대중께 오해를 살 만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들 2주 뒤면 예.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선물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갤럽이나 MBS
그주에 금요일이면 갤럽이고 이제 수요일이면 수요일이면 MBS. MBS 조사가 될 텐데 예. 2주 뒤 MBS를 하죠. 만약 일자가 그려진다 앞에가. 두 자릿수인데 일자리다. 그렇죠. 현재는 국민의힘. 2자예요. 예. 근데 그게 숫자로는 뭐 오차범위 내고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지언정 1이 주는 충격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아하. 그러면 장동혁 대표 못 버팁니다. 근데 우리 여론조사가 갤럽하고 MBS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국민 리서치에서 공정? 여론조사 20몇 개를 아. 내요.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에서 20몇 개를 종합해서 저한테 매주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전화 면접만 이상하게 좀 낮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권 초에는 그래요. 아. 정권 말에는 또 여당이 낮아요. 아하. 그러니까 정권 초에는 이게 전화로 받으면서 이재명 요각이나 또 이게 그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 예. ALS 조사가 알겠습니다. 소신껏 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줄어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인요한 의원 예.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은 친윤 의원 중에 하나인데 사퇴했어요.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과 친분 있으시죠? 그렇죠. 서정 TV 출연도 하고 그때 선거운동할 때 어. 제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예. 이분이 사퇴한 건 순수한 마음 같아요. 이분이 4대째 예. 백몇십 동안 대한민국에 선교사 집안. 그렇죠.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큰 기여를 하신 예. 이런 이제 기와 1호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좀 이게 이쪽에서 비판하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아. 따라서 이게 정치를 접고 우리 본래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예.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퇴 때려보면 돼요. 연대 교수로 의대 교수 다시 뭐 이걸 또 돌아가시는- 이상하게 뭐 막 비판하고 뭐 이게 막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예.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아하. 정치보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강성필 의원님. 근데 저는 그 인요한 그 의원이 뭐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직 내려놓는 게 예. 뭐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양기사 내려놓을 거면 사퇴를 하실 때 좀 더 뭔가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내야지 예. 본인이 국회의원직 내려놓은 것이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뭐 하나라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뭐 그냥 내용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예.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아니 본인이 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깝게 지내고 또 그 혜택을 받아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가는 것이 아 정말 잘못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뭐 팩트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딱딱딱 얘기를 했었어야지 예. 하다못해 뭐 사과라도 하고 뭐 당론이 뭐 계엄에 잘못됐지만 그 탄핵은 반대다 이런 당론이라도 바꾸시더라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하나만 말하고 그만둬 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은 국회의원의 무게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사표냈다. 예, 뭔가 던졌으면은 메시지가 있어야지. 무겁게. 네. 지금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에 대해서 무게를 알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그런 게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저도 순수한 마음에 사표를 냈다고 봐요. 순수하게 네, 하기 재미없다. 싫었다. 하기 재미없다. 네, 재미없다. 해봤더니. 이분이 해봤더니 재미없다. 아. 뭐 저 여기저기 오라고만 하고 예. 그리고 이분이 원래 권력을 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망으로 따지면 뭐 사실 비례대표 의원을 하기 전에도 인맥과 명망에서는 뭐 누구의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고 예, 예. 괜히 국회의원직 갖고 있어봐야 귀찮기만 하고 음. 재미없다.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무게는 별로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안 하시는 게 맞죠. 무게를 느꼈으니까 사퇴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 분께 여쭤봤습니다. 직접은 못 여쭤봤고 도대체 왜 사퇴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정치권에 와봤더니 이 너무나 이 소모적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 그래서 본인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원래의 의학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직의 무게를 느끼신 거예요. 본인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그냥 내가 혜택 받으면서 2년 더 있느니 직에 물러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간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그만두셨는데 그러니까 비난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양기사 해요. 그래 그만두신 거 뭐 하나라도 좀 보탬이 되는 좀 메시지를 남겨야지 당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사실 이뇨한 위원장 저도 뭐 예전에 교수 하실 때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되게 뭐 자유롭게 또 사회 어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특히 계엄 즈음과 그 이후에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죠. 이분이 원래 5.18 80년 광주에서 통역관도 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더 존경도 받았던 분인데 예.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불법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실드, 그냥 피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 나서서 방어했습니다. 그러면은 40년, 45년 전에 인효한과는 다르다. 이미 그게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뒤에 사퇴의 변은 늘 멋있으니까 그 뒤에 본인이 어떤 반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아주 무게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당 지도부에서 인요한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류를 했습니까? 예. 장동희 대표가 계속 뭐 밤새 거의 계속 설득을 했었죠. 아, 장동혁 대표가. 예. 근데 뜻이 확고하니까 예. 아마 이게 장동희 대표 입장에서는 인요한 이분이 혁신위원장도 하고요. 맞아요.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결성하는 게 이소희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됩니다. 그분이 박민영 의원이 그때 비판했던 3명 너무 그 장애 비율이 높다고 그때 박민영 대변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소희 의원이었어요. 그렇다고 친한 게예요? 처음에 그 상위 순번에 있다가 아마 번호를 조정하면서 당선권 밖으로 갔다. 그런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주류 쪽에서는. 친한 게 핵심이 전혀 아니 그렇게 모른다는 밀린 그래요? 분은 이소희 의원이 아닌 걸로 알아요. 이소희 다른 분이죠. 모르겠어요. 두 분, 그- 다른 여성 두 분, 한 분 변호사.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소희 의원은 모르는데 아니, 그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중요한 거는 장동혁하고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누구는 친한 게고 뭐 할 만한 근거를 주셔야죠. 뭐 그런 때문에 이야기예요. 그분이 뭐 근거는 없어요. 저는 이소희 모르기 예. 때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 바로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아니 뭐 제가 모르니까. 예, 모르는 얘기를 왜 해요? 유연하셔요. 예, 유연하셔요.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 딱 질문을 받았는데 모든 상황이 열려 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한 태평이 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한동훈과 이준석의 연대. 그렇다면 장동혁 체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 당이 다른데요. 예, 일단 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이 모든 다른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그 이제 본인 입장에선 당연히 열어놔야 되겠죠. 지금 명분 있는 정치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그 세가 적고 또 이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다 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지금 개혁신당이 그러한 당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의 당수의 입장에서는 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누구와도 연대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예, 그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 변호사님은. 일단 이소희 의원은 그 한동훈 비대위 때 비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다. 아니에요. 지금 영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소희 아니 변호사. 혁신위원이었지. 그 전에 이노환 비대위원하고 혁신하고 둘 다 했다고 인터넷 예. 그래프에 한동훈 같이 비대위원 보십시오. 혁신위원 이소- 비대위원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같은 명단을 다 당이다. 아는데. 같은 당이었다. 그 중요한 논점 아니, 나누고 네이버의 그 프로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준석하고 한동훈의 문제는요. 예. 뭐 저는 이게 도저히 연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너무 틀린 게 캐릭터가 틀리고 지지층이 틀려요. 이준석은요. 예, 20, 30대 남성층이 있고 중도 진보까지 나갑니다. 근데 한동훈은요. 주로 5, 60대 이상 아주머니나 할머니들 그리고 이 강남에 이런 강성 보수 이쪽에 지지가 많아요. 예. 뭐 음치나처럼 예. 따라서 이게 그 지지 계층이 완전히 틀립니다. 어. 거기다 이게 캐릭터가요. 예. 한동훈하고 이준석 다 만나봤는데 예. 완전히 틀려요. 이준석은 이게 10번 이상 정치 10년 하면서 출마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친화력이 있어요. 어.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게 한 번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당대표 선거를 통해 한 번도 이게 본인 전 선거를 지역을 치러본 적이 돌았잖아요. 없어요. 이준석은 여러 번 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십이나 이게 막 지역구 이런 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좀 친화력은 있다. 아. 그러니까 캐릭터가 한동훈은 술도 안 먹어요. 다르니까 이준석 잘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서로 근데 지지층이 다르니까. 그래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물과 기름으로 보죠. 빙탄, 불상용, 얼음하고 이게 수치로 보죠. 이런 사람에게 스타일이 너무 안 맞으면요. 예. 하나 되면 이게 계속 하나 삐끗삐끗하다가 안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세 달만 깨져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예. 서로의 보완이 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둘이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정당 안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미 한동훈 그럼 자 이준석과 그 한동훈이 함께 하려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해야 돼요. 탈당을 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입당을 하든지 말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 탈당 안 할 거고 예. 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어땠습니까? 세밀에 이낙연 그 전 대표하고 맞아요. 같이 했는데 네.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돼요. 이 이준석이라는 캐릭터도 네. 이게 누구랑 같이 방금 활달하다고 했는데 저는 스킨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유아 독존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둘이 뭐 좋은 그림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봐요. 저는 일단 뭐 함께하면 제가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꾸 뭐 이소희 주호영 비대위죠, 주호영. 예, 주호영 비대위 때 2주 했어요. 2주. 그리고 그 비대위가 그 가처분 신청 때문에 해체됐잖아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연도를 잘 보시고 저는 이 프로필에 2022년 비대위원. 예.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라고. 착각할 수 있죠. 예,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위험하세요. 서정훈 변호사님. 저 예. 틀린 건 틀리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가 사실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예.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3당이 또는 4당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12석의 조국혁신당도 그래서 양당 체제가 아닌 거의 일당 체제인 호남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제가 볼 때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거기에서 걱정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총선을 바라봐야지 이것도 없고 사실 총선에서도 쉽지는 않죠. 일부 이제 이준석 대표랄지 예. 천하람 의원일지 일부 개인기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체제라면은 합당이나 이런 게 사실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만약 오세훈 시장이 목소리를 세게 내거나 체제가 바뀐다. 예. 그러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저는 내부에서 들어가려는 생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그 대표나 사실 연대의 개념이 제가 볼 때 좀 약한 것 같아요. 둘 다 연대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연대의 개념이 좀 약해서 근데 앞서 이제 지지층이 다르다고는 했지만 사실 서로 손은 잡으면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이 만약 손을 잡아서 잘 나간다. 예. 물론 만약 잡으면 그다음에 많이 싸울 것 같긴 한데 예. 잘하면 이분들의 정치적인 약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지향하는 거는 개혁보수로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극복해 간다면 연대를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에 있는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쇄신을 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민주당 얘기를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4분 남았는데, 당내 이제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 세 분이 사퇴를 했죠.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한 보궐선거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데 네. 벌써부터 친명 대 친청, 친청은 정청래, 네. 친명은 이재명 대통령, 또 친청 대 반청 이 구도가 생긴다. 네. 자, 우리 강성필 대변인.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모 회사가 친명이에요. 모 회사가 네, 모 회사가 친명이고 그 아래 자회사로 친청이 있고 뭐 이렇게 친박찬대가 있고 이런 거지. 예. 어떻게 지금 친명과 친청이 네. 대립 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청이면서 친명이 아닐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이재명 택할래요, 정청래 택할래요 그러면은 예. 누가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다만 다만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예. 각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뭐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5대5로 하는 이 선거에 예. 뭐 특별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의 엣지 있는 어떤 구호가 필요해서 그런 거지. 어떤 구호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당이 대통령실과 좀 더 갑자기 구멍 웃어. 하나까지도 이렇게 그 틈이 없는 팁이 없는 네, 그런 원팀. 원팀 좋죠. 아. 친명이고. 네. 예. 하겠다라는 아. 것이죠. 예. 네. 후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친명과 친청은 없는데 예. 친청과 반청은 있어요. 아. 대표적인 유동철 있죠. 예. 부산시당 위원장 컷오프 되잖아. 예. 이분에게 반청을 천명했잖아요. 아. 따라서 저는 친명 친청은 구도가 안 맞고 아하. 이 말대로 강성필 알겠습니다. 말대로 친청 반청이 있다 봐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사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성필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훈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